처음엔 잘못 온 우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주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우리 집이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서 펼쳐 글을 읽는 동안 머릿속이 점점 비어가기만 하는데 부동산 사연으로 풀어서 전세 사기의 종류와 예방하는 방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한 회사에서 35해를 일했다. 출근 시간은 늘 일정했지만 퇴근 시간은 늘 달랐고 몸이 아파도 대신 나가줄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참고 버텼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좀 편해질 거라 믿었다. 몇 해 전 퇴직을 앞두고 아내와 마주 앉아 통장을 펼쳤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다시 벌 수 없는 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돈의 이름은 퇴직금이었다.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기로 하며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택했다. 월세는 노후에 너무 불안했기 때문이다. 병원이 가까운 곳, 시장이 멀지 않은 곳,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집을 알아보면서 전세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가격은 높아졌고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마음에 드는 집은 대부분 예산을 넘었다. 그러다 항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한 곳을 소개받았다. 연식은 있었지만 관리 상태는 괜찮아 보였다. 전세금도 우리가 가진 돈과 거의 맞았다. 중개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등기부 깨끗합니다. 전세로는 안정적인 편이에요.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넘기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했다. 근저당은 없었고 압류도 보이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문제를 찾기 어려웠다. 계약 당일 집주인도 나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수도 적었다. 형식적인 인사만 오갔다. 여기서 오래 사세요? 라며 집주인이 말했다. 그땐 그냥 인사말로 들렸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송금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화면을 보며 잠시 손이 굳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은 놓였다. 집주인도 좋아 보였고 집도 마음에 들었다. 이제 집 걱정은 끝났다고 믿었다. 이사를 마친 날 밤 아내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밝게 웃으면서 여기면 되겠다.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다. 아침에는 시장에 가고 점심을 먹고 나면 동네를 걸었다. 퇴직 후의 삶은 느렸고 그 속도가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우편함에 들어있던 등기우편 한 통, 봉투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걸렸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처음엔 잘못 온 우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주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우리 집이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서 펼쳐 글을 읽는 동안 머릿속이 점점 비어갔다. 잔금 치는 날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이 연체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었고 우리 보증금은 은행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났다.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생각하며 아내에게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다. 아내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집이 경매래.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우리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날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중개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계약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이라 저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은 없었다. 이리저리 알아보며 법률 상담을 받아봤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전세금은 경매 배당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전부 받을 수 있습니까? 라며 내가 물었다. 상담사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습니다. 며칠 뒤부터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매를 앞두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라리며 조금씩 깎여나가는 듯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고 나는 괜히 숨쉬는 소리조차 미안하게 느껴졌다. 경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집은 누군가에게 낙찰되어 배당기일 통지서가 도착했다. 전세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 나머지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이 주변에서 들려왔다. 아내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집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계약이 있었다는 말만 들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고 우리는 집을 비워야 했다. 다시 전세를 구할 여력은 없어서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아내는 집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집은 잘못이 없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도 가끔 그 아파트 앞을 지난다.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다. 누군가는 아무 걱정 없이 그 안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집은 그대로였다. 달라진 건 우리의 노후였다. 여기까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먼저 표제부입니다. 집의 주소와 면적, 구조가 계약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갑구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압류나 가압류 기록이 있다면 그 계약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을구입니다. 이 집에 설정된 피제 규모가 전세금과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전세금이 비뒤에 얹히는 구조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차분히 거치면 막연한 불안 대신 확인했다는 기준이 생깁니다. 다만 숫자와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혼자 판단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확인은 한 번이 아니라 타이밍을 지켜 최소 2-3번이 필요합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한 번,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 또는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날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잔금을 지급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루 이틀 뒤가 아니라 그 즉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잔금날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이미 접수돼 있다면 등기부에는 절차상 며칠 뒤에 표시되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접수 사실만 확인되면 그날 잔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접수된 내용이 없다면 잔금을 지급한 뒤 다음날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설정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특약으로 미리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전세에서 가장 위험한 날은 계약일보다 잔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순간에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집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노후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